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말벗이 되고 싶은 말벗TV 강지연입니다. 여러분 요즘 일상이 정말 바뀌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저는 가장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강의가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일 수 없다 보니까 지금 대학에서는 온라인 강의가 진행 중이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은 이미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처럼 온라인 강의가 이제는 좀 대세가 될 것 같은데,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아마 훨씬 더 편안하고 익숙하시겠지만 오프라인 수업만 하셨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하라고 하니까 정말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 강의하는 것이 너무 어색해서 온라인 수업 안 하신다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온라인 강의가 이제는 반드시 필요하게 됐고, 이럴 때 제가 온라인 강의하는 비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사이버대학교와 사이버대학교 대학원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한 지 6년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는 좀 익숙한데요. 우리가 온라인 강의 안 하셨던 분들이 하시게 될 때 좀 참고하실 만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바로 말투입니다. 우리 온라인 강의 듣다 보면 정말 지루하게 강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틀어놓고 다른 거 하고 어디 갔다가 다시 와서 출석, 시간 체크만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노력해서 준비한 그 내용들을 그렇게 흘려보내기는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몰입하게 하려면 지루한 말투를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강의했던 내용을 그냥 글자 그대로만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 위기는 기회다. 심리적 혼란과 붕괴, 자살, 이별, 가까운 이의 죽음, 재산상의 큰 손실, 직업적, 사회적 불이익과 같은 것들이 있어 위험하다. 어떠세요? 정말 지루하죠? 그냥 그야말로 AI가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오디오북 듣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강의를 하는 것처럼 말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꼭 기회다라는 말이 있죠. 위기가 꼭 위험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리적인 혼란이나 주변 사람들의 자살이나 금전적인 손해 등으로 인해서 뭔가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것을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나만의 자원을 개발해 놓는다면, 그러면 위기 상황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글을 읽는 것과 내가 말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꼭 강의안을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듯이 실제로 앞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걸 말해주듯이,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 대꾸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보는 거죠. 두 번째, 정확하지 않은 발음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발음만큼 듣기 힘든 게 없습니다. 웅얼웅얼하는 소리로 들리고요. 지루한 말투에 이어서 가장 듣기 싫은 것들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확하지 않은 발음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동기의 부모의 이혼이나 학대, 죽음, 청소년기의 일탈, 학교폭력, 성인기의 결혼, 양가 집안 갈등, 이혼, 재혼, 실직, 노년기의 노화. 제가 입을 움직이지 않고 발음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복화술을 하게 되면 발음이 정확해질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보시면요. 인간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변화나 전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기를 말합니다. 즉, 졸업과 결혼, 출산과 양육, 취업과 은퇴, 노화, 배우자와의 죽음과 같이 자연스러운 발달적 변화들이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거나 적응하지 못할 때 발달적 위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읽은 것의 가장 큰 차이는 한 단어, 더 쪽에 보면 한 음절을 꾹꾹 누른다는 느낌으로 말하는 것. 그것만 해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발음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전달력의 힘입니다. 세 번째,
바로 구성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는 교육생들과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토론을 할 수도 있고 퀴즈를 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온라인 수업은 한계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나 혼자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론적인 이야기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나의 사례나 이야기들을 좀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건 이론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질문을 이런 걸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위기라고 생각했던 적이 언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가 대답할 수 없잖아요. 잠깐 시간을 주고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아마 위기를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했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로 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과 같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전공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1년 휴학도 했었는데요. 그 1년 휴학을 하는 동안 학교를 다니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정말 다양하게 경험을 해봤어요. 그게 지금의 저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을 수 없으니까 내 이야기로 한번 풀어가 보는 거죠. 그러면 이론과 사례가 적절하게 어우러져서 지루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시선 처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선 처리를 상당히 어려워하세요. 대부분은 학교에서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찍기도 하고 본인이 휴대폰을 가지고 찍기도 하는데요. 어떤 카메라를 이용하든 우리는 온라인 강의를 할 때 카메라 렌즈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선 처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좀 산만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위기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을 겪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카메라를 이렇게 놓고 찍다 보니까 이쪽 편에 카메라가 있는 것처럼 약간 혼동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작 카메라 렌즈를 보는 게 아니라 반대편을 보고 이야기하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유튜브 촬영을 할 때는 이런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의 컨셉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강의를 할 때는 렌즈를 봐야만 듣는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는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는 연습을 꼭 하시면 좋겠고요. 렌즈를 바라보다가도 내가 뭔가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거나 할 때는 가끔씩 자료를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아마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의상도 좀 신경이 쓰이실 텐데요. 자, 카메라에 잘 받는 의상이 뭘까 고민이 많으시죠? 아무래도 카메라 앞에서는 조금 더 밝은 의상이 더 잘 어울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크로마키라는 그 천 앞에서 여러분이 방송을 하게 된다면 파란 계열, 녹색 계열 이런 계열들은 피하셔야 돼요. 그 크로마키라는 천에 같은 색상은 입으시면 투명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입은 것 같은 경우도 크로마키 앞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체크 무늬로 들어가 있는 문양은 울렁이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무늬가 많은 것보다는 단색 계열이 훨씬 더 좋고요. 조금 더 쨍한 색상이 더 잘 어울립니다. TV를 보시면서 앵커들이 어떤 옷을 입나 한번 유심히 보시면 아마 참고가 되실 거예요. 화면상에 잘 나올 수 있는 색깔이 뭐고 어떻게 하면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앵커들을 보면서 내 옷을 정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증을 몇 가지 좀 풀어드릴게요.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이 이 내용들을 다 외워야 될까? 내가 이거 어떻게 1시간 넘게 외우면서 이야기를 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하세요. 외우시면 이상합니다, 여러분. 외우시면 안 되고요. 그것을 내가 적절하게 보면서 하셔도 되니까 보는 방법을 익히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앞에 있는 모니터를 보는 것보다는 화면에 자료를 띄워놓고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과 연결이 되는데요. 어떤 촬영 방법이 좋은지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앉아서 찍게 되면 앞에 노트북을 보고 내가 거기에 자료를 넘기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는 서서
크로마키 화면에서 그냥 내가 앞에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프롬프터가 있다면 앞에다가 띄워놓고 하면 좋은데 프롬프터가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요. 옆에다가 모니터 화면을 두고 그걸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선 처리가 역시나 옆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전자칠판을 사용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걸 보다 보면 내가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화면은 띄워져 있고 그걸 보면서 내가 적절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소리 톤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 지루해지는 말투가 목소리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이렇게 차분히 가라앉혀서 하는 것보다는 한 톤 높여서 강의한다고 생각하고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나 혼자 방 안에 있으면서 촬영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계속 가라앉게 되거든요. 한 톤 높여서 표현하는 거를 자꾸 연습해 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웃으면서 말하는 걸 연습하면 톤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좀 더 편하실 겁니다. 네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온라인 강의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저작권입니다. 요즘 교수님들이 이 저작권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으세요. 폰트부터 시작해서 이미지나 영상, 기사 자료, 책 자료 이런 것들 전부 다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아마 안내 받으실 텐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PT 안에 있는 폰트를 쓰면 안 된다 라는 것과 이미지를 보통 다운로드 받아서 쓰면 안 된다, 영상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폰트를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폰트만 사용하거나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무료로 배포되는 폰트를 쓰셔야 되는데 상업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포되는 것들을 쓰셔야 되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마시고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면 출처를 꼭 밝히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안전한 건 내가 찍은 사진 외에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돼서요.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하지 마시고 거기에 URL을 첨부해서 각자 개인적으로 그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 온라인 강의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온라인 강의가 참 부담스럽죠. 그래도 나름대로 하다 보면 자기만의 방식이 생깁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PPT를 띄워놓고 목소리만 녹음하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시도를 해보시고 연습해보시면 아마 오프라인 강의 하시는 것처럼 학생들과 원활하게 잘 소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고 또 대세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온라인 강의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